지난달 3일 신라시대 고분 유물 발굴 현장이 사상 최초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유물 발굴 현장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집에서 신라시대 유물 박식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니 21세기 짜릿해라고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1500년 전 신라인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속에는 어떤 보물이 들어있을지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현장 유물 설명을 영상 녹화로 보여줬는데 놀라운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무덤 전체가 공개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감싼 무덤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육신은 검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지만 금빛 장신구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동관부터 신발까지 길이를 감안하면 무사람의 키는 170cm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장신구 종합 세트로 미루어 귀족 이상의 계급을 가진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엔 길이 30cm 금동관을 쓰고 허리에 작은 정도를 매달았으며 열손가락에 10개, 은반지 양 팔목엔 8개 팔찌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네티즌들은 1500년 전 이 땅의 기술이라니 진짜 놀랍다. 서양 귀족인데 반지벽에 팔찌, 8개 플렉스 신라고지네 등의 댓글을 달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네티즌은 블루베리처럼 생긴 건 뭐죠라고 묻자 블루베리처럼 보이는 것은 코발트색 유리구슬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쌍방향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고분에서는 감유리구슬과 금동관, 금동신발, 금귀걸이, 가슴 꾸미기 등 중요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발굴되는 신라 유적들은 1500년이 지났음에도 놀랄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961년 2월 영국 빅토리아 박물관에서 신라시대 조각과 자기 그림 등 총 150점의 유물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독 눈길을 끈 것은 신라시대의 금관이었습니다. 당시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모닝포스트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것은 정교한 금관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금관이 14세기 동안이나 조금도 상하지 않고 보존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외신에서 평가받을 만큼 신라 유적이 잘 보관되어 있는 데는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분들이 유물이 도굴된 것과 달리 신라 유물들은 고분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라의 고분은 도저히 도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돌무지 무덤의 건설법은 함부로 파낼 수 없게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무덤에는 거대한 양의 흙과 돌이 들어가서 이를 파헤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황남대총 발굴 당시 23동굴에 쌓인 흙의 양은 무려 1600톤으로 흙이나 돌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인원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작업이 쉽지 않아 당시 발굴 역사상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서 겨우 1년 3개월 만에 발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세워진 목관이 무너지면 그 외국을 둘러싼 큰 내돌이 무너져 목관으로 다 함몰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돌무더기를 사용한 돌무지 무덤은 그 누구도 파헤칠 수 없도록 설계된 자연과학적 도굴 방지 장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시대에 해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유물은 일제시대 때 수없이 훼손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조선의 5대 궁궐 200여 개 역대왕 등 수많은 지역 고분들을 파헤치고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게다가 일제는 유물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의 명령에 의해 그것을 국립박물관 미술관에 발효한다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금관 고려 상감작의 이조 백자 불상 등을 빼돌려 도쿄 우에 노박물관에 진열하고 일본의 국보로 세상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고 고려시대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장이라는 풍습이었습니다. 고려장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벌른 풍습으로 알려졌지만 이것은 일제가 만들어낸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방역과 더불어 불효를 중죄로 여겨 엄벌했고 고려장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실제하지 않았으며 일제가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장 이야기는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저술된 조선동화대에 최초 등장했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시점은 일제의 극심한도 그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일제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가득한 옛 무덤을 도굴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퇴역시되는 행위로 조선인들에게
무덤을 파헤치라고 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일제는 고려인들의 늙은 부모를 산채로 내다버리는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칭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족 비하의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무덤들은 불효의 현장 그 자체로 만들어버려 일본은 마음 놓고 도구를 한 것입니다. 1908년 11월 11일 대한매일신보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인들이 고려장을 파고 사기를 내어가는 거로 온전한 고충이 없다. 일본인들이 거래장을 파내 온전한 고통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일제가 우리 무덤을 파헤치기 위해 고려장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20만 건의 서적을 불태우고 일본식 조선사를 기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대한의 역사를 난도질하며 대한의 역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틀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임나일본 부설입니다. 임나일본 부설은 일본의 야마토해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에 진출해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 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설입니다. 이 주장은 일본 교과서에 수록되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을 조장하고 일본이 우리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자기네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한반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었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주장하면서 광개토 대왕 비문의 내용을 엉터리로 해석해 10여 년의 오해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임나 신라 등을 격파하고 식민으로 삼았다고 한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임나일본 부서를 만들기 위해 중국인으로 가장한 사고 중위를 밀정으로 보내 광개토 대왕의 비문을 탁본해 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6년 동안 극비리에 연구하며 비문을 조작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비문에는 신라성에 들어온 왜구가 고구려 원정군에 의해 크게 괴멸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들은 본문의 왜구 대계를 석회를 팔라 외환위기라고 조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혀 다른 뜻인 왜가 신뢰성이 가득 차고 그 왜가 신라를 괴멸시켰다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비문을 탁본해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펴낸 헤어록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조작을 일본은 아직도 중학교 교과서에 임나일본 부서를 사실처럼 가르치고 있고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에 한국문화재 설명회는 아직도 이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했습니다. 특히 백제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대표적으로 백제의 저항을 왜곡했습니다. 나당연합군을 피해 의장이 3천여 함께 나가면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의장이 여자 치마폭만 열심히 줬다가 한나라를 어이없이 멸망시킨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적 근거도 없는 삼천궁녀 출신은 일제에 의해 대중가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된 스가도 아베에 이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 기본이라는 아베 정부의 기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스가는 최근 총리가 되고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북한의 납북자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일본을 비판하는 글에 이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범국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초 이상 쓸모였습니다.